지금으로부터 불과 72시간 전 사우디아라비아 왕궁. 깊숙한 곳에서 절대 권력자의 비명에 가까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란의 미사일이 페르시아만 하늘을 불태우며 전 세계 석유 시장이 패닉에 빠지던 바로 그 순간. 석유 왕국의 실권자 빈살만 왕세자가 가장 먼저 챙긴 것은 불타는 유전이 아니라 단 한 줄기도 흐르지 않는 강의 나라에서 48시간치밖에 남지 않은 물이었습니다. 3,500만 명의 생명을 쥔 담수화 시설이 멈추기까지 남은 시간은 이틀. 그리고 독일도 미국도 무려 8개 나라가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도 손을 놓아버린 저주받은 사막 알룰라에서 고작 5명의 평범해 보이는 한국인이 낡은 캐리어 4개를 끌고 내렸습니다.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이 5명이 48시간 안에 65년. 묵은 사막의 저주를 뚫겠다고 선언하던 그 순간을 그 자리에서 직접 목격한 저는 솔직히 말하면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48시간 뒤 모래폭풍 속에서 낡은 트럭 타이어를 잘라 파이프를 이어붙이며 끝내 생명수를 터뜨리던 그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처음으로 사막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기지 않는 48시간의 기록을 여러분께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왕실 의원이자 알룰라 지역 수자원 청장인 타리크 알카타니입니다. 제 앞에는 7살 난 손녀 자이라가 창백한 얼굴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아이의 얇은 팔에는 굵은 투석 바늘이 꽂혀 있고 생명 유지 장치는 위태로운 기계음을 내며 돌아갑니다. 자이라의 입술은 사막에 갈라진 땅바닥처럼 터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신장병을 앓고 있는 손녀에게 맑은 물은 그 어떤 명약보다 절실한 생명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거라곤 마실수록 목이 타들어가는 소금물 뿐이었습니다. 손녀 하나 살리지 못하는 제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워 가슴을 치며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병실 벽에 걸린 텔레비전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페르시아만 하늘 위로 이란의 미사일이 붉은 불기둥을 뿜으며 날아오르는 장면이 전 세계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동쪽 해안가에 위치한 세계 최대 정유시설 위로 시커먼 연기가 버섯구름처럼 피어오릅니다. 전 세계 뉴스 채널들은 일제히 국제유가 폭등을 외치며 돈을 계산하기 바빴습니다. 모두가 불타는 석유에 정신을 팔고 있던 그 순간 사우디 왕궁의 공기는 전혀 다른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입에서 떨어진 첫 번째 명령은 유전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왕세자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발전소부터 확인하라고 소리쳤습니다. 석유 왕국의 실권자가 왜 유전보다 발전소를 먼저 챙기는 것인지 그 이유는 너무나도 끔찍하도록 간단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흐르는 강이 단 한 줄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3,500만 명의 국민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걸러내는 해수 담수화 시설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그 거대한 물공장을 돌리는 심장이 바로 발전소이기 때문에 발전소가 멈추면 수도꼭지에서는 단 한 방울의 물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우디 전역의 물 비축량은 고작 48시간치가 전부였습니다. 단 이틀 뒤면 3,500만 명이 타는 목마름 속에서 죽어가는 재앙이 예고된 셈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관할하는 알룰라 지역은 무려 65년째 심각한 물 부족에 시달리는 말 그대로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저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낡은 트럭에 빈 물통 15개를 싣고 25km를 달려 배급소로 향하는 일이 매일 아침의 전부였습니다. 조금만 늦으면 200명이 넘는 줄 뒤에 서야 했고 한 사람당 하루에 주어지는 물은 고작 20리터였습니다. 세수는커녕 마시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지하수를 끌어올려봐도 염분 농도가 무려 4.5%에 달했습니다. 바닷물보다 더 짠 그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장기를 망가뜨리는 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동네에서 가장 연로하신 88살의 라일라 할머니는 마른 기침을 토해내며 매일같이 알아들을 수 없는 예언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동쪽 바다 저편에서 작은 거인들이 와서 우리에게 맑은 물을 가져다 줄 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노인의 망령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수자원 청장으로서 고향 사람들이 더러운 소금물을 마시고 하나둘 병들어가는 모습을 더는 두 눈으로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왕실의 막대한 자본을 동원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기술 회사들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가장 먼저 거만한 표정으로 도착한 곳은 독일의 지멘스였습니다. 2m가 넘는 거구의 밀러 박사가 1247페이지짜리 설계도를 제 책상 위에 툭 던지며 독일 공학의 완벽함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축구장 10개 크기의 부지에 어마어마한 기초공사를 시작했고 각각 50톤이 넘는 거대한 탱크들이 크레인에 매달려 사막 한가운데 내려앉았습니다. 시운전 첫날 맑은 물이 쏟아지자 모두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호는 정확히 일주일 만에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세한 사막 먼지를 견디지 못하고 독일의 자랑이던 초정밀 필터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이었습니다. 필터 하나를 교체하는 데만 120만 달러가 들었고 여름 기온이 52도까지 치솟자 정밀한 전자장비들이 줄줄이 녹아내리며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팀은 이곳은 인간이 기술을 펼칠 수 없는 생지옥이라는 변명만 남긴 채 120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모래밭에 버려두고 3년 만에 도망쳤습니다. 두 번째 구원자는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었습니다. 핵잠수함에서 쓰는 펜타곤의 극비 기술이라며 독일의 실패를 비웃던 그들은 컨테이너 크기의 스마트 모듈 25개를 독립적으로 운용하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완벽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사막의 첫 번째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밀폐해도 눈에 보이지 않는 초미세 모래가 기계 틈새로 파고들어 모든 전자보드를 새까맣게 태워버렸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50명의 엔지니어가 긴급 투입되어 한 달을 매달렸지만 결국 우주선 기술로도 사막의 모래는 막을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짐을 쌌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허리를 굽히며 예술품처럼 정교한 파이프라인을 깔았고 물맛도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견적서를 받아든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월 운영비가 무려 1,850만 달러였고 고장나는 부품 하나하나를 모조리 일본 본사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야 했습니다. 연간 예산이 5천만 달러인 우리 지역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네 번째로 나타난 중국은 독일 가격의 10분의 1이라며 인부 500명을 데려와 석 달 만에 시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동 일주일 만에 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노란 물이 쏟아졌습니다. 파이프는 전부 부식되었고 필터는 구멍이 숭숭 뚫린 가짜였습니다. 결국 시설 전체를 폭파해 철거하는 비용이 오히려 더 들었습니다. 이렇게 8개 나라가 번갈아가며 알룰라를 농락하고 떠났습니다. 50억 달러 한화로 약 6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사막의 모래바람 속으로 허무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세계 언론은 우리 알룰라를 아무리 돈을 부어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지구상 최악의 돈 먹는 하마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평범한 오전 제 사무실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직원이 사색이 되어 뛰어들어왔습니다. 자이라가 의식을 잃고 중환자실로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펜을 집어던지고 미친 사람처럼 병원으로 내달렸습니다. 응급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심장은 그대로 멎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핏기가 하나도 없는 작은 손녀의 몸에 수십 개의 호스가 거미줄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의사가 참담한 얼굴로 차트를 내밀었습니다. 신장이 완전히 망가졌고 깨끗한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자이라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6개월이라는 선고였습니다. 15년을 바쳐도 실패한 이 지독한 가뭄 속에서 제 핏줄이 말라 죽어가는 모습을 그저 지켜봐야만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텅 빈 사무실에 홀로 앉아 컴퓨터 모니터를 뚫어질 듯 쳐다봤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전 세계의 논문과 기사를 미친 듯이 검색했습니다. 해수 담수와 신기술 초고염수 정화 사막 물 부족 해결이라는 검색어를 밤새 두드렸습니다. 더 이상 매달릴 곳도 의지할 나라도 없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구글 검색창 구석에 뜬 작은 영문 기사 하나가 제 시선을 잡아 끌었습니다. 대한민국 K워터가 부산 기장군 앞바다에서 세계 최초로 초고염수 담수화에 성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루 10만 톤의 물을 생산하며 염도 4.5%의 짠물도 99.9% 완벽하게 정화해낸다는 내용에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염도 4.5%는 우리 알룰라 지역의 썩은 지하수와 소름 돋도록 정확히 일치하는 수치였습니다. 한국 코리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김치와 케이팝 말고는 아는 것이 전혀 없는 아시아의 그 작은 나라.
미국과 독일 같은 초강대국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도망친 이 끔찍한 사막에 그 작은 나라가 과연 기적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는 제 손끝이 미친 듯이 덜덜 떨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처참한 수질 데이터와 15년간의 실패 기록, 그리고 6개월 시한부를 선고받은 손녀의 이야기까지 눈물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어떤 대가라도 치르겠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책상에 엎드려 밤새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속도로 한 통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화면을 열어본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충격에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모니터 위에는 단 두 줄의 짤막하고 단호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72시간 도전하겠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이면 충분합니다. 짐 싸고 있습니다. 독일은 50명이 와서 3년을 매달렸고 미국은 컨테이너 25개를 들고 와서 항복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5명이 단 72시간 만에 해결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정체가 무엇인지 구세주인지 아니면 절박함을 비웃는 미치광이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짧은 답장을 저는 10번 20번 곱씹어 읽었습니다. 컨테이너 2개와 엔지니어 5명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장담에 신기루 같은 희망과 거대한 불신이 동시에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손녀의 장례식을 준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역의회를 비상소집했습니다. 알룰라 지역을 다스리는 장로 20명이 굳은 표정으로 원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한국팀의 답장을 스크린에 띄우자마자 회의장은 분노와 조소가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턱수염이 하얀 압둘라 장로가 책상을 치며 콧방귀를 꼈습니다. 독일 공학자 50명이 3년 동안 땅을 봐도 실패했고 펜타곤 기술을 앞세운 미국도 모래바람 한 번에 도망친 곳인데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에서 5명이 와서 물을 터뜨린다는 것은 우리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소리쳤습니다. 옆에 앉은 부지사는 팔짱을 낀 채 한국이 대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겠다고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주민들의 분노가 이미 폭발 직전인데 이런 코미디 같은 입찰을 허락할 수 없다고 모두가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회의장 한가운데로 걸어나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아이들이 오염된 짠물을 마시고 신장이 썩어 들어가고 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제 손여자이라는 길어야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독일도 미국도 다 실패했다면 이제 남은 건 기적을 믿어보는 것뿐이라고 처절하게 외쳤습니다. 회의장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 순간 가장 뒷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막내 의원 나세르가 조심스레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청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도 한국 삼성 제품이고 집의 냉장고도 한국 LG 제품입니다. 결코 기술력이 뒤처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격렬한 난상 토론 끝에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는 10대 10이었습니다. 부결의 위기 속에서 마지막 한 표가 찬성으로 돌아서며 간신히 초청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은 가혹한 조건 하나를 내걸었습니다. 도착 후 정확히 72시간 내에 완벽한 수질의 물을 생산해내지 못하면 모든 비용은 한국이 부담하고 사우디 왕국에서 영구 추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이 좋아 조건이지 사실상 오지 말라는 최후 통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1년을 줘도 모자랄 판에 72시간이라는 조건은 누가 봐도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이 미친 조건이 적힌 공식 초청장을 한국 본사로 보냈습니다. 속으로 수백 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보고 겁먹어 도망치지 말아달라고 애원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장을 보낸 지 불과 10분 만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K-워터 서서구 팀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단 한 줄의 확답이었습니다. 조건 확인했습니다. 모레 아침 8시 킹칼리드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들은 미친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사막을 길들일 신의 손을 가진 것일까? 그날 밤 병상에 누워 계신 라일라 할머니가 저를 다급하게 부르셨습니다. 노인의 흐린 눈동자가 이상하리만치 번쩍이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쪽 바다를 건너온 작은 사람들이 등에 진짜 바다를 짊어지고 사막을 걸어오는 꿈을 꿨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발을 내디딜 때마다 모래가 갈라지고 맑은 물이 솟구쳤다고.
그들이 온다, 우리를 살리러 그들이 오고 있다고 할머니는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처럼 중환자실에 누워있던 7살 자이라가 기적처럼 눈을 뜨며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동에서 온 아저씨들이 내게 시원한 물을 먹여줬어요. 이것이 환상인지 아니면 곧 다가올 48시간의 피사투를 예고하는 전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동쪽 하늘을 바라보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이틀 뒤 아침 저는 사우디 킹칼리드 국제공항 입국장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나올 듯 요동쳤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과 취재진이 몰려든 가운데 드디어 K-워터 마크가 찍힌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게이트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독일 지멘스 팀은 2m가 넘는 근육질의 엔지니어 50명이 전투부대처럼 열을 지어 들어왔었습니다. 미국 팀 역시 최첨단 장비 케이스를 수십 개씩 끌고 미군처럼 상륙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으로 걸어나오는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평범하기 짝이 없는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이었습니다. 제일 키가 큰 사람도 175cm가 될까 말까. 한 체구의 낡은 캐리어 4개와 종이박스 2개가 짐의 전부였습니다. K-워터 특수목적 플랜트 팀장 서서구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한 사람은 까무잡잡하게 그을린 피부에 사람 좋은 웃음을 가진 45살의 사내였습니다. 그 뒤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맡은 카이스트 출신의 김도훈 박사, 기계설비 베테랑 이연석, 육군 공병대 출신의 전기 제어 전문가 정조환, 그리고 얇은 필터 하나를 목숨처럼 쥔 신소재 권위자 윤하영 박사가 섰습니다. 장비도 턱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저는 절망감을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설마 장비가 이게 전부입니까? 이걸로 72시간 안에 우리 사막을 바꾼다는 것입니까? 서서구 팀장은 오히려 더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아랍어로 대답했습니다. 덩치가 크다고 물을 잘 만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핵심 장비인 모듈 컨테이너 2개는 지금 화물기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정할 게 있다고 했습니다. 서 팀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72시간은 너무 깁니다. 우리는 당신들의 사막을 48시간 안에 정복할 겁니다. 내일 아침 9시 정확히 기적의 단물을 맛보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8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이 5명이 독일과 미국도 살아서 나가지 못한 모래지옥을 단 이틀 만에 뒤집겠다고 선언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패하면 모욕적인 추방을 당할 텐데 그래도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서서구 팀장은 굳은 살이 단단히 박힌 거친 손을 내밀어 제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그 손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악력과 단호한 목소리가 제 귓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우리는 50도 폭염의 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맨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모래를 씹어 삼키며 고속도로를 깔았던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피를 물려받은 아들딸들입니다. 한번 시작한 이상 수문이 열릴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5명의 눈빛은 결코 돈을 벌러온 장사꾼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사투를 불사하러 온 결사대의 눈빛이었습니다. 숨막히는 48시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는 순간 서서구 팀장은 숙소에 짐을 풀기도 전에 당장 현장부터 보겠다고 제 소매를 잡아당겼습니다. 저는 5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지프차에 태우고 알룰라 외곽의 실패의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15년 동안 강대국들이 쏟아붓고 도망친 참혹한 잔해들이 거대한 흉물처럼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녹슬어 붉은 물이 줄줄 흐르는 독일제 파이프라인 모래가 잔뜩 끼어 새까맣게 타버린 미국제 모듈 껍데기들, 그리고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진 중국제 가짜 필터통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을씨년스럽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 알룰라의 절망이 묻힌 무덤이라고 제가 고개를 저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서서구 팀장을 비롯한 5명의 반응이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들은 절망하기는커녕 마치 보물 창고에라도 들어온 사람처럼 눈을 반짝이며 폐기물 더미 속으로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기계설비의 달인이라는 이연석 씨가 두꺼운 장갑을 끼고 거대한 독일제 파이프를 맨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이거 쓸만합니다. 역시 독일제라 철강 하나는 기가 막히게 튼튼하네요. 스케일링 청소만 돌리면 메인 수로로 완벽하게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옆에서 전기 제어 전문가인 정조환 씨도 끊어진 전선 다발을 이리저리 맞춰보며 씩 웃었습니다. 외국 놈들이 버리고 간 변압기인데 포일만 살짝 개조하면 우리 시스템에 딱 맞게 돌아가겠는데요. 기초 토목 공사랑 배관 라인이 이미 다 깔려 있으니 36시간 안에도 가능하겠습니다. 그들은 실패의 잔해 속에서 핑계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가 막힌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예산을 요구하며 새로 땅을 파야 한다고 우기던 서양의 학자들과는 접근 방식부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버려진 고철 덩어리마저 무기로 탈바꿈시키는 무서운 실용주의자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한국에서 비행기로 공수해온 컨테이너 2개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주민 수백 명과 지역의회 장로들이 구경을 나와 몰려들었습니다. 압둘라 장로가 팔짱을 낀 채 매서운 눈초리로 컨테이너가 열리기를 기다렸습니다. 덜컥 문이 열리는 순간 구경하던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기껏 가져온 것이 가정용 양문형 냉장고만 한 크기의 네모난 금속 상자 4개가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 독일팀은 각각 50톤이 넘는 아파트만 한 탱크를 수십 대나 끌고 왔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위용을 기억하는 사우디 사람들에게 한국팀의 장비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깡통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서서구 팀장은 쏟아지는 조롱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어르신물은 덩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상자 하나가 하루에 무려 1000톤의 완벽한 생명수를 뿜어냅니다. 4개가 돌아가면 하루 4000톤으로. 알룰라 전체가 씻고 마시고 농사까지 지을 수 있는 양입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카이스트 출신의 김도훈 박사가 노트북을 펼쳐들고 장비의 선을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K-워터가 자랑하는 초정밀 인공지능 제어 시스템입니다. 사막의 기온, 모래바람의 입자 크기, 지하수의 염분 농도를 이 인공지능이 1초에 수만 번씩 계산합니다. 서양 팀들은 사람이 일일이 밸브를 돌리다 고장을 냈지만 한국의 인공지능은 스스로 사막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기계를 보호하는 구조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소재 전문가 윤하영 박사가 작은 가방에서 하얗고 얇은 종이 같은 필터 한 장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알룰라의 지하수가 염도 4.5%의 죽음의 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 얇은 막이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그래핀 산화물 필터입니다. 이 필터에 뚫려 있는 구멍의 크기는 0.3나노미터로 머리카락 굵기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초미세 구멍입니다. 물 분자는 이 구멍을 간신히 통과하지만 소금 덩어리나 세균, 바이러스, 중금속은 100% 완벽하게 걸러냅니다. 유 박사는 곧바로 흙먼지와 소금이 잔뜩 섞인 시커먼 구정물을 떠와서 그 얇은 필터 위로 부어버렸습니다. 필터 아래로 떨어지는 물방울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투명하고 영롱했습니다. 압둘라 장로의 턱이 벌어졌고 조롱하던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일제히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전 9시 본격적인 설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두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독일과 미국의 엔지니어들은 에어컨이 나오는 임시 막사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현지 인부들에게 소리치고 명령만 내렸습니다. 현장에서 땀을 흘리는 것은 항상 사우디 하청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명의 한국인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서구 팀장이 두꺼운 작업복 상의를 훌렁 벗어던지더니 굵은 땀방울을 뚝뚝 흘리며 직접 쇠파이프를 어깨에 짊어지고 날랐습니다. 섭씨 47도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지옥 같은 폭염 속에서 이현석 씨와 정조환 씨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른 채 용접기를 들고 불꽃을 튀겼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 뛰어가 말리자 서 팀장이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쓱 닦아내며 호탕하게 대답했습니다. 청장님, 이 정도 더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국의 한여름 습기 꽉 찬 더위에 비하면 100배는 낫습니다. 그리고 내 손으로 꽉 조이지 않은 나사는 절대 믿지 않는 게 한국 기술자들의 고집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더욱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인들은 헬기로 햄버거와 콜라를 공수해 먹었고 프랑스인들은 3시간 동안 코스 요리를 즐겼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컨테이너 그늘진 파이프 밑에 털썩 주저앉아 은박지에 싼 길쭉한 김밥을 베어 물었습니다. 그러다 쭈뼛거리는 마을 아이들을 손짓으로 부르더니 귀한 식량을 아낌없이 나눠줬습니다.
아이들의 입가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휠체어를 탄 제 손녀 자이라가 산소호흡기를 단 채 간호사의 호의를 받으며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동쪽 바다에서 온 아저씨들이 보고 싶어요. 창백한 자이라의 목소리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서구 팀장이 먹던 김밥을 내려놓고 급히 손을 닦은 뒤 자이라의 휠체어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한쪽 무릎을 꿇어 아이와 완벽하게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팀장의 투박하고 거친 손이 자이라의 앙상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아저씨가 약속할게.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내가 배 터지게 마실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시원하고 맑은 물을 선물해 줄게. 이 한국 아저씨가 목숨을 걸고 약속한다. 서 팀장의 눈시울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이라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태어나 처음으로 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제 눈에서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렸지만 현장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사막의 기온은 영하에 가깝게 뚝 떨어지며 뼈를 깎는 추위가 몰아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집으로 돌아갔지만 5명의 한국인들은 머리에 헤드랜턴을 동여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계를 조립하고 파이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따뜻한 차와 빵을 들고 현장으로 찾아가 서서구 팀장에게 물었습니다. 서 팀장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당신들은 고작 돈을 벌러 온 이방인 아닙니까? 왜 72시간이라는 족쇄를 스스로 차고 목숨을 갈아가며 이 사막에서 싸우는 겁니까?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신 서 팀장이 밤하늘에 쏟아질 듯한 별을 올려다보며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청장님, 제 아버지는 1970년대 대한민국이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이 뜨거운 사우디 사막으로 돈을 벌러 오셨던 건설 노동자였습니다. 에어컨은커녕 선풍기도 없는 양철 컨테이너에서 새우잠을 자고 모래를 씹어 삼키며 당신들의 고속도로를 깔고 빌딩을 올리셨습니다. 아버지가 피땀으로 번 그 돈 덕분에 제가 밥을 먹고 대학을 나와 지금의 기술자가 된 겁니다. 서 팀장의 목소리가 짙은 그리움과 사명감으로 떨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가 뼈를 갈아 넣어 이 나라의 핏줄을 뚫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아들인 제가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핏줄 위로 맑고 깨끗한 생명수가 흐르게 만들 차례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을 벌러 온 게 아닙니다. 반세기 전 우리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에 바치는 헌사이자 기술대국 대한민국이 쓰는 새로운 역사의 증명입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이 제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이들은 달랐습니다. 잘난 서양의 강대국들은 우리를 야만인 취급하며 돈만 빨아먹으려 했지만 이 작고 강인한 동양의 엔지니어들은 우리 땅의 역사를 이해하고 자신들의 아버지가 묻힌 이 사막에서 진심으로 기적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을 모아 알라신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위대한 기술자들에게 맑은 물을 허락해달라고. 다음 날 아침 6시 믿을 수 없는 속도로 모든 모듈과 파이프의 연결이 끝났습니다. 밤을 꼬박 새운 5명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약속한 48시간의 종료 시각이 다가오자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과 휠체어를 탄 자이라 그리고 예언을 했던 라일라 할머니까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현장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서구 팀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메인 컨트롤 패널 앞에 섰습니다. 전원인가 메인 펌프 가동 시작합니다. 웅장한 모터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깨고 진동했습니다. 지하 800m 아래에 고여있던 썩은 소금물이 강력한 펌프를 타고 거대한 관을 따라 치솟아 올랐습니다. 김도훈 박사의 인공지능 모니터에 미친 듯이 숫자가 요동쳤습니다. 모두가 침을 꿀꺽 삼키며 굵은 배출구 파이프만 뚫어질 듯 쳐다봤습니다. 1분, 2분, 3분. 그리고 드디어 거친 소리와 함께 배출구에서 엄청난 수압의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쏟아지는 물의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맑은 물이 아니라 누렇고 탁한 오물이었습니다. 내 이럴 줄 알았어. 역시 실패야. 당장 저 사기꾼들을 내쫓아. 압둘라 장로가 사납게 소리쳤고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절망의 탄식이 쏟아졌습니다. 제 심장도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김도훈 박사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기다려보십시오. 이건 지하수가 아니라 예전 독일팀이 버리고 간 파이프 안에 고여있던 찌꺼기, 물이 밀려나오는 겁니다. 딱 10분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피를 말리는 10분이 마치 10년처럼 흘러갔습니다. 콸콸 쏟아지던 탕물이 서서히 옅어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마법처럼 투명하게 변했습니다. 햇빛을 받아 반짝이는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완벽하고 영롱한 크리스탈 같은 물이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달려가 쏟아지는 물을 양손으로 가득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컵을 떨어뜨리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그러지 아직도 물이 짠 건가 압둘라 장로가 물었습니다. 저는 부들부들 떨리는 입술을 열어 외쳤습니다. 맛이 전혀 없습니다. 소금 맛도 쇠 맛도 흙 맛도 나지 않는 완벽하게 순수한 단물입니다. 기적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65년 만에 터져나온 생명수 앞에 모두가 얼싸안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환호했습니다. 할머니들은 땅에 엎드려 절을 했고 아이들은 쏟아지는 맑은 물줄기 아래로 뛰어들어 서로 물을 뿌리며 천국 같은 세상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환희에 젖어 미쳐 날뛰는 그 순간 오직 서서구 팀장만이 굳은 표정으로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기뻐하기엔 이릅니다. 첫 물을 뽑아낸 것뿐입니다. 진짜 승부는 지금부터입니다. 24시간 연속으로 단 1초도 쉬지 않고 이 시스템이 사막을 버텨내야만 완벽한 성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서 팀장의 경고에 섣부른 축제 분위기가 일순간 긴장감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서 팀장의 불길한 예감은 최악의 형태로 현실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오후 2시 태양이 가장 뜨겁게 정수리를 내리찍는 순간 현장의 모든 기계 소리가 순식간에 뚝 끊어지고 김도훈 박사의 인공지능 모니터가 새까맣게 꺼져버렸습니다. 무서운 정적이 사막을 덮쳤습니다. 정조환 씨가 메인 배전반을 확인하더니 욕설을 뱉어냈습니다. 사우디 지역 변전소 메인 케이블이 폭염을 못 이기고 녹아버렸습니다. 완전 정전입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거대한 수압을 밀어내는 펌프가 멈추고 펌프가 멈추면 역류한 소금물이 단숨에 기적의 필터를 모조리 막아버려 장비 전체가 고철로 변합니다. 남은 시간은 단 10분이었습니다. 이대로 48시간의 기적이 사막의 저주 앞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마는 것일까요? 절체절명의 순간 한국인들의 진짜 사투가 이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전기 제어의 베테랑 정조환 씨가 핏발선 눈으로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청장님, 지금 당장 마을에 있는 트럭이란 트럭은 모조리 끌고 오십시오 당장요. 그의 절박한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현장으로 흙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왔습니다. 정조환 씨는 15대의 트럭이 도착하자마자 거칠게 보닛을 열어젖히고 굵은 점프 케이블을 꺼내 자동차 배터리들을 미친 듯이 직렬로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붉은 불꽃이 파박 튀어오르고 그의 손등이 까맣게 그을렸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매뉴얼대로만 하는 팀들은 여기서 두 손 들고 포기했겠지만 우리 한국 공병대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야전 생존법입니다. 그의 짐승 같은 포효와 함께 임시 배전반의 스위치가 덜컥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적처럼 15대의 자동차 배터리가 짜낸 전력이 컨테이너로 거칠게 흘러들어가고 새까맣게 죽어있던 인공지능 모니터가 다시 파란빛을 뿜어내며 부활했습니다. 거대한 수압을 밀어내는 메인 펌프가 다시 우렁찬 진동을 시작했습니다. 살았습니다. 펌프 역류 방어 성공 정상 작동합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오려는 찰나 저 멀리 서쪽 지평선이 기괴하게 붉게 물들어왔습니다. 태양빛이 순식간에 차단되고 대낮인데도 칠흑 같은 어둠이 사막을 집어삼켰습니다. 사우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죽음의 장막 시속 120km의 초강력 모래 폭풍 하부가 모든 것을 찢어버릴 듯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모래의 장벽이 산처럼 솟아올라 하늘을 덮는 광경은 지옥의 문이 열리는 것과 같았습니다. 당장 기계를 멈춰야 합니다. 저 폭풍의 모래가 한 줌이라도 들어가면 과거 미국 팀의 기계처럼 전부 새까맣게 타버립니다. 제가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지만 서서구 팀장은 꿈쩍도 하지 않고 거대한 기계 앞을 두 팔 벌려 막아섰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지금 기계를 멈추면 그래핀 필터 안에 고여있는 염분이 순식간에 굳어버려서 장비 전체가 영원히 돌덩이로 변합니다. 우리는 정면으로 돌파합니다. 인공지능 극한 방어 모드 준비. 서 팀장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모래폭풍이 현장을 무자비하게 덮쳤습니다. 눈을 뜰 수도 숨을 쉴 수도 없는 끔찍한 모래구덩이 속에서 김도훈 박사의 10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날아다녔습니다. 인공지능 극한 생존 시스템으로 전환합니다. 유입구 각도를 20도 틀어 모래 저항력을 최고치로 올립니다.
필터 압력을 150% 한계치까지 끌어올려 모래알을 튕겨냅니다. 한국의 인공지능이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거대한 자연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의 펜타곤 기술조차 무릎 꿇었던 미세모래의 공격을 한국의 인공지능은 1초에 수만 번씩 밸브 각도와 수압을 미세 조정하며 신들린 듯이 튕겨냈습니다. 임시 텐트가 찢겨 날아가고 자동차가 종이장처럼 흔들리는 지옥 속에서 오직 K-워터의 컨테이너 2개만이 흔들림 없이 우렁찬 기계음을 내뿜으며 버텨냈습니다. 하지만 자연의 분노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허공을 날아오던 육중한 철판 조각 하나가 하필이면 수압을 조절하는 메인 펌프의 핵심 동력부를 강타했습니다. 소름 끼치는 파열음이 울려 퍼지며 기계가 처절한 비명을 질렀습니다. 팀장님, 메인 펌프 동력축이 박살났습니다. 동력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이현석 씨의 절규의 현장은 초상집이 되었습니다. 모래폭풍 한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심장이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예비 부품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 특수 고압 펌프는 한국 본사에서 특수 제작한 것이라 사우디 천지를 다 뒤져도 쇠조각 하나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없었고 모래는 사방을 옥죄어 왔습니다. 바로 그때 휠체어를 탄 어린 자이라가 간호사의 품을 뿌리치고 모래바람을 뚫으며 서서구 팀장 앞으로 위태롭게 다가왔습니다. 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에 꼭 쥐어진 것은 작고 반짝이는 조약돌 하나였습니다. 아저씨, 이거 라일라 증조 할머니가 주신 행운의 돌이에요. 아저씨를 꼭 지켜줄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모래바람에 섞여 들려오는 아이의 간절한 목소리에 서 팀장의 굵은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는 아이가 쥐어준 조약돌을 작업복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더니 굶주린 호랑이처럼 포효했습니다. 야, 이현석, 정조환, 똑똑히 들어라.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저 맑은 눈을 가진 아이는 죽는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심장을 다시 뛰어오르게 만들어. 그 순간 기계 설비의 달인 이현석 씨가 번개를 맞은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더니 폐기물 더미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낑낑거리며 진흙탕 속에서 끌고 온 것은 무려 3년 전 독일팀이 쓰다 버린 녹슬고 무식하게 덩치만 큰 구형 펌프 덩어리였습니다. 팀장님, 이 멍청하고 무거운 독일제 고철 펌프를 억지로 개조해서 우리 최첨단 배관에 강제로 물리겠습니다. 하지만 두 파이프를 맞대어 보니 규격이 어긋나 무려 5mm나 되는 틈이 벌어졌습니다. 이 미세한 틈으로 고압의 물이 새어나가면 시스템 전체가 폭발하고 맙니다. 어댑터가 없습니다. 이 5mm의 틈을 진공 상태로 메워줄 고무 패킹이 없다는 절망적인 외침이 사막의 울부짖음에 섞여 흩어졌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정조환 씨가 허리춤에서 칼을 꺼내들었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들이 타고 온 픽업 트럭으로 미친 듯이 달려가더니 멀쩡한 타이어 고무를 푹 찌르고 사생결단으로 톱질을 시작했습니다. 땀과 모래가 뒤범벅된 채 타이어에서 거칠게 잘라낸 두꺼운 고무 조각을 높이 쳐들었습니다. 이 트럭 타이어 조각으로 5mm 패킹을 억지로 떼어넣겠습니다. 연서가 당장 용접기 가져와. 사방에서 시속 120km의 모래폭풍이 살을 애듯이 몰아쳤습니다. 눈을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운 생지옥에서 용접 불꽃을 피우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자 서서구 팀장을 비롯한 나머지 3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용접을 준비하는 두 사람의 주변을 둥글게 에워쌌습니다. 시속 120km의 모래바람이 얇은 작업복을 뚫고 들어와 그들의 등짝을 채찍처럼 무자비하게 후려쳤습니다. 피부가 찢기고 피가 배어나왔지만 이들은 서로의 어깨를 꽉 부둥켜 안은 채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를 맨몸으로 막아내는 바위산처럼 우뚝 서서 완벽한 인간 방패가 되어준 것이었습니다. 빨리 해, 우리 아버지들은 50도 볕에서도 맨눈으로 용접하며 이 사막을 정복하신 분들이야. 이까짓 모래바람에 대한민국 기술이 무너질 줄 아느냐. 서 팀장의 피 끓는 외침에 이현석 씨가 이를 악물고 불꽃을 튀겼습니다. 고무가 타들어가는 독한 냄새와 쇠물이 녹아내리는 매캐한 연기가 진동했습니다. 독일제 폐품 펌프와 한국의 최첨단 모듈이 투박한 트럭 타이어 조각을 매개로 기적처럼 완벽하게 하나로 달라붙었습니다. 용접 끝, 패킹 완벽, 밀착, 메인 펌프 재가동합니다. 심장을 때리는 묵직한 진동과 함께 죽어있던 고철 펌프가 비명을 지르며 돌기 시작하고 멈췄던 물길이 다시 굵은 파이프를 타고 뻗어나갔습니다. 모래폭풍이 장장 4시간을 미친 듯이 몰아치다 서서히 그 위세를 잃고
잦아들 무렵 기계 앞을 막아서던 한국인들의 어깨 위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모래바람 한 번에 무릎을 꿇었고 독일이 예민한 부품 타령을 하며 손을 뗐던 바로 그 저주의 땅. 그곳에서 대한민국 5명의 결사대는 낡은 트럭 타이어와 버려진 고철 덩어리 그리고 무엇보다 꺾이지 않는 인간의 집념으로 대자연의 분노를 완벽하게 제압해버렸습니다. 피와 모래를 잔뜩 뒤집어 쓴 K-워터의 배출구에서는 아까보다 훨씬 더 거세고 눈이 부시도록 투명한 생명수가 사막을 적시며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이 미친 기적 앞에 사막의 태양마저 경이로운 빛을 뿜어내며 그들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거센 흙먼지가 서서히 가라앉고 핏빛으로 물들었던 하늘 사이로 찬란한 사막의 태양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낡은 파이프를 타고 쏟아지는 영롱한 단물의 폭포수 앞에 저는 넋을 잃고 모래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시속 120km의 살인적인 폭풍이 모든 것을 무자비하게 휩쓸고 지나간 처참한 폐허 한가운데 오직 대한민국의 K-워터 컨테이너 장비만이 우렁찬 기계음을 내뿜으며 거침없이 생명수를 토해내고 있었습니다. 생지옥 속에서 제 한 몸 희생에 거대한 자연의 분노를 맨몸으로 막아낸 5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은 온몸이 시커먼 피와 모래로 뒤범벅된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찢어진 작업복 사이로 보이는 붉은 상처들이 그 어떤 장군의 훈장보다도 고귀하게 빛나 보였습니다. 모래 폭풍이 완전히 지나갔다는 소식에 덜덜 떨며 방공호에 숨어있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현장으로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숨을 죽이고 얼어붙었습니다. 수조원을 들이붓던 독일의 거대한 강철 탱크는 폭풍에 뜯겨나가 종이장처럼 찌그러졌고 미국의 펜타곤 기술을 자랑하던 스마트 장비들은 모래에 파묻혀 형체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호령하던 강대국들의 거만한 기술이 모조리 멈춰선 이 죽음의 땅에서 오직 낡은 트럭 타이어 조각을 덧대어 엉성하게 기워놓은 한국의 고철 펌프만이 살아남아 맑고 맑은 단물을 쉼없이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김도훈 박사가 안경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내며 정밀 수질 측정기를 거센 물줄기에 가져다 댔습니다. 현장의 모든 사람이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모니터만 뚫어질 듯 바라봤습니다. 수질 검사 결과 보고합니다. 탁도 0.4, 염도 0.1%, 대장균 및 치명적 바이러스 완벽 제로. 세계보건기구 WHO가 규정한 최고 등급의 음용수 기준을 100% 통과했습니다. 이 물은 지금 당장 갓난아이에게 먹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생수입니다. 그 선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저는 정장을 입고 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쏟아지는 물기둥 아래로 뛰어들었습니다. 두 손바닥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비비고 입을 벌려 꿀꺽꿀꺽 들이켰습니다. 짜지 않았습니다. 혓바닥을 찌르던 독한 모래 맛도 쇠 비린내도 나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 알룰라 땅에서는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뼈속까지 시원해지는 청량하고 완벽한 단물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짐승 같은 오열이 터져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 알룰라의 흙에서 솟아난 물이란 말입니까? 65년의 끔찍한 저주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때 휠체어에 앉은 자이라가 가쁜 숨을 내쉬며 물기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서구 팀장이 피투성이가 된 자신의 두 손을 맑은 물로 정성껏 씻어낸 뒤 투명한 유리컵에 물을 가득 담아 자이라의 갈라진 입술로 조심스레 가져갔습니다. 아이가 덜덜 떨리는 작은 두 손으로 컵을 쥐고 꿀꺽꿀꺽 물을 넘겼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그리고 아이의 커다란 눈망울에서 투명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아저씨 물이 너무 달아요. 목이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저 이제 안 아파요. 아이의 환한 미소와 목소리에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의 눈에서도 거대한 눈물 바다가 터졌습니다. 죽어가던 아이의 생명을 살려낸 이 기적 앞에 사우디의 굳은 심장들이 모조리 녹아내렸습니다. 65년의 지독한 갈증이 이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온 5명의 거인들에 의해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팀을 향해 장난감 상자나 가져왔다며 가장 앞장서서 비아냥거리던 압둘라 장로가 덜덜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서서구 팀장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수백 명의 군중 앞에서 모래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렸습니다. 내가 늙어 해안이 어두워도 한참 어두웠어. 돈과 덩치만 믿는 서양의 오만한 자들에게 눈이 멀어 진정한 동방의 영웅들을 몰라뵙고
폭풍 속에서 당신들이 보여준 희생정신을 전해 듣고 내 가슴을 치며 후회했소. 우리를 이 어리석은 늙은이를 제발 용서해 주시게. 지역 최고의 권위자인 백발의 노인이 통곡하며 사죄하자 서서구 팀장이 황급히 몸을 낮춰 노인의 두 손을 꽉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르신 제발 고개 드십시오. 우리 한국인은 한 번 맺은 인연을 결코 함부로 버리지 않는 민족입니다. 반세기 전 우리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일군 이 뜨거운 사막에 그 아들인 우리가 맑은 생명수를 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자식의 도리입니다. 우리는 형제 아닙니까? 그 겸손하고 진정성 넘치는 대답에 마을 사람들은 코리아 만세를 외치며 환호했습니다. 바로 그 감동이 절정에 달한 순간 하늘 저 멀리서 고막을 갈기갈기 찢을 듯한 거대한 로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짙은 흙먼지를 거칠게 뚫고 무려 5대의 사우디 왕실 전용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편대를 지어 사막 한가운데로 하강했습니다. 헬기의 프로펠러가 일으키는 바람이 가라앉기도 전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황금색 견장을 찬 왕실 최정예 근위대가 쏟아져 나와 살벌하게 길을 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절대 권력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걸어 나왔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미사일 폭격으로 국가 핵심 정유시설이 불타고 전 세계가 3차 대전을 운운하는 초비상 사태였습니다. 당연히 수도 리야드의 지하 벙커에서 군사작전을 지휘해야 할 국가의 1인자가 오직 한국팀이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무전보고 하나만 듣고 이 위험한 국경 외곽 사막까지 헬기를 타고 직접 날아온 것이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얼굴은 심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불꽃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왕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타리크 청장 벙커로 올라온 그 무전 보고가 정말 사실인가? 단 48시간 만에, 그것도 사우디 역사상 최악의 모래 폭풍을 맨몸으로 뚫어내고 이 죽음의 땅에 맑은 물을 터뜨린 자들이 대체 어디 있는가? 저는 눈물을 훔치며 떨리는 손으로 피와 기름때 그리고 흙먼지에 완전히 찌들어 있는 5명의 한국인 엔지니어들을 가리켰습니다. 왕세자는 최고급 전통 의상이 진흙탕에 더럽혀지는 것도 전혀 개의치 않고 성큼 걸어가 콸콸 쏟아지는 물줄기 바로 아래 섰습니다. 폭풍에 뜯겨나간 파이프를 살리기 위해 연결한 독일제 고철 펌프와 그 위에서 완벽하게 작동하는 대한민국 K-워터의 인공지능 모듈을 경이로운 눈으로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이내 왕세자는 수행원이 황급히 건네는 금태두른 유리잔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석유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자신의 두 손을 직접 뻗어 파이프에서 쏟아지는 물을 가득 받아냈습니다. 사우디의 절대 군주가 흙먼지 묻은 파이프에서 쏟아지는 물을 숨도 쉬지 않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물맛을 본 왕세자의 눈이 커다랗게 벌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2번, 3번 연거푸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이란의 미사일 수천 발이 쏟아진다는 보고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철의 군주가 사막 한가운데서 털썩 무릎을 꿇더니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아이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 군주의 눈물 앞에 수백 명의 군중이 쥐 죽은 듯 침묵했습니다. 알라시여, 정령 기적이 일어났단 말입니까? 내가 며칠 밤낮을 한숨도 자지 못하고 피눈물을 흘린 이유는 결코 불타버린 유전이나 아까운 달러 때문이 아니었소. 강 한 줄기 호수 하나 없는 이 가혹하고 잔인한 땅에서 전기마저 끊기면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타들어가는 갈증 속에 말라 죽어갈까봐 오직 그것이 두려워 미칠 것만 같았소. 수백억 달러를 줘도 안 된다며 미국도 버리고 독일도 포기한 내 불쌍한 백성들을 당신들 한국인이 살려냈어. 왕세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흙투성이가 된 서서구 팀장의 양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왕족이 평민 이방인의 손을 먼저 잡는 것은 사우디 역사상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엄청난 파격이었습니다. 방금 오면서 타리크 청장에게 당신들이 보여준 그 타이어 패킹의 기지 그리고 모래 폭풍 속에서 기계를 지키려 맨몸으로 방패가 되어준 그 위대한 희생 이야기를 모두 들었소. 당신들은 단지 돈을 벌러온 얄팍한 상인이나 기술자가 아니오, 무너져가는 우리 사우디 왕국의 심장과 혈관을 살려낸 진정한 수호자들이요. 왕세자의 굵고 우렁찬 목소리가 사막의 공기를 찢으며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로 전 세계에 선포한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명운이 걸린 비전 2030 그 거대한 심장부의 파트너는 오직 대한민국뿐이다. 오만하게 굴다 도망친 독일과 미국 기업들은 당장 이 땅에서 영구 추방하라.
사우디 전역의 신규 담수 물공장 프로젝트 총 500억 달러, 한화 약 66조 원에 달하는 모든 독점 계약을 지금 즉시 K-워터와 체결한다. 그리고 장관들은 내 말을 똑똑히 명심하라. 만약 훗날 대한민국 형제들이 단 한 방울의 석유라도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사우디의 기름 창고를 통째로 열어 한국에 다 퍼다 주어라. 그들은 오늘 우리 왕실과 생명의 피를 나눈 진정한 형제다. 절대 군주의 이 전무후무한 선언에 굳어있던 수백 명의 마을 사람과 관리들이 일제히 두 팔을 번쩍 치켜들며 대한민국 만세, 코리아 만세를 미친 듯이 외치며 열광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습니다. 천문학적인 오일머니로 세상 모든 기적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굳게 믿어왔던 중동의 콧대 높은 지배자들이 자국민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던진 대한민국의 진심 앞에 완전히 무장해제되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열광의 축제 한가운데서 다시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난 자이라가 서서구 팀장의 품에 쏙 안겼습니다. 아저씨나 이제 이 깨끗한 물 매일매일 마시고 빨리 씩씩하게 병 나을 거예요. 그리고 다 나으면 무조건 한국으로 유학 갈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아저씨들처럼 세상에서 제일 멋있게 사람을 살리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물 과학자가 될 거예요. 꼭 약속할게요. 아이의 맑고 당찬 약속에 폭풍 속에서도 바위처럼 강인하게 버티던 5명의 한국 결사대도 결국 참았던 뜨거운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서 팀장이 자이라를 꽉 끌어안고 굵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저는 이 눈물겨운 광경을 두 눈으로 낱낱이 지켜보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거대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이란의 파괴적인 미사일보다 더 두려웠던 국가 멸망의 공포를 막아낸 것은 수십조 원의 썩어나는 오일머니도 아니었고 미국의 콧대 높은 핵잠수함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끈질긴 끈기. 극한의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야전의 생존력. 그리고 무엇보다 타국의 고통받는 생명에 대한 깊은 인간적인 애정으로 똘똘 뭉친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혼이었습니다. 세계 지도를 펼치면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자락에 조그맣게 매달린 나라 대한민국. 하지만 그들은 60년 묵은 사막의 잔혹한 저주를 완벽하게 끊어내고 3,500만 명 사우디 국민의 생명줄을 굳건히 틀어준 이 세상 그 어떤 강대국보다도 위대하고 거대한 진정한 거인들이었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48시간의 기적을 일으킨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일과 미국 같은 초강대국들이 불가능하다며 비웃고 떠난 그 저주받은 땅에서 우리 한국인들은 낡은 트럭 타이어 조각을 잘라 붙여서라도 끝내 생명수를 터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유의 진심과 집념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준비하며 다시 한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번영과 세계가 우러러보는 기술력의 뿌리에는 반세기 전 50도 폭염의 중동 사막에서 가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청춘을 바치셨던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피땀 어린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맨손으로 용접기를 잡고 모래를 씹으며 버티셨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그 위대한 유전자가 오늘날 사우디 왕세자까지 무릎 꿇게 만든 K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이 나라를 이만큼 일으키시고 자식들을 세계 1위의 기술자로 키워내신 우리 어르신들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고 전 세계가 우리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기적을 만든 우리 기술자들에게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온 우리 스스로에게 전하고 싶은 격려의 말씀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사막의 단물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시원하고 기분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여러분 당신은 우리의 영원한 자랑이자 영웅이십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여러분들의 많은 댓글로 응원 바랍니다. 지구촌 곳곳에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